감독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겁니다. 이철수 감독은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혼자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왜 내 인생을 남이 결정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리는 것이 좋았으니까. 바람을 가르는 느낌, 자유로운 느낌, 적어도 달릴 때만큼은 자유로웠으니까. 태우는 중등과정 조기 졸업으로 14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학년대학 야구를 했습니다. 태우는 자진해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년 만에 잡는 야구공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몸을 풀면서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태우가 전력으로 던졌습니다. 스피드건에는 146km가 찍혔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가대표 박 감독의 귀에도 들어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감독이 포수 장비를 착용하고 태우의 공을 받았습니다. 스피드건에는 153km가 찍혔습니다. 박 감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 프로야구 에이스급 구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감독은 자신의 오랜 친구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스카우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한국 고등학교 1학년. 시속 153km 강속구. 꼭 이 아이를 봐야 해. 2주 후 마이클 존슨이 한국에 왔습니다. 박, 오랜만이야. 마이클,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천만에 그 괴물 학생이 어디 있어? 박 감독이 운동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태우가 캐치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난 마이클 존슨이야. 뉴욕 매츠 스카우터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우입니다. 나한테 공 좀 던져줄래? 네. 태우는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포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투수를 봤지만 직접 받아보는 건 특별한 경우뿐이었습니다. 최고의 공 보여줘. 태우가 와인드업 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아이, 저 유연한 릴리즈. 19 정도를 받은 마이클은 장비를 벗고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나이가 몇이야? 14살입니다. 14살? 마이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살에 153km. 제대로 훈련받으면 18살에는 160km도 가능했습니다. 태우. 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니? 메이저리그요? 그래. 뉴욕 매츠. 너를 미국 고등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줄 수 있어. 거기서 4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야. 태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면 최소 70만 달러야. 한국 돈으로 약 9억 원.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9억. 연봉 9억이면 엄마를 그 집에서 당장 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잘하면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도 가능해. 오타니, 쇼헤이는 연봉 7천만 달러야. 700억. 태우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좋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잠깐만요. 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먼저 집안에 물어봐야 해요. 그날 밤, 태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왔어. 뭐? 뉴욕 매츠, 나 미국 고등학교 보내주고 훈련시켜준대. 그리고 프로 데뷔하면 연봉 9억.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9억? 응. 잘하면 수백억도 가능하대. 미선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우야, 그럼 해야지. 진짜? 그럼 9억이면 우리 당장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어. 태우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마이클 존스는 본체를 찾았습니다. 차 선생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누구세요? 사모님 혜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고요. 태우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태우요? 네. 뒤쪽 집에 사는 소년이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이클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장학금 제안서입니다. 학비, 숙소, 훈련비 전액 지원. 그리고 4년 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입니다. 혜진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도 안 갑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나가주세요. 사모님, 아드님이 수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다고요.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네.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식모 자식일 뿐이에요. 이제 나가세요.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은 관리인 숙소를 찾았습니다. 태우와 미선을 만났습니다. 태우,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저 부인이 안 된대.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갈 수 없다고 하시네.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이클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우, 이거 가지고 있어. 18살이 되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때 나한테 연락해. 그때도 제한은 유효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우. 네. 절대 공 던지는 걸 멈추지 마. 넌 특별해. 재능을 낭비하지 마. 마이클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메이저리그 가면 엄마를 구할 수 있었는데. 미선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 아니야. 태우야. 응? 운동은 안 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어. 공부로 성공하자. 하버드 가자. 그것도 메이저리그만큼 대단한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태우가 운동을 포기한 후 미선과 태우가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운동 정말 하고 싶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 집 식모라서. 엄마. 태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 수석이었잖아요. 근데 대학 못 가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재능 있지만 못하는 거. 엄마 닮은 거예요. 태우야. 근데 엄마. 응? 엄마는 공부로 1등 하셨잖아요. 나도 공부로 1등 할게요. 운동은 못하지만 공부로 성공할게요. 그래서 엄마 꿈을 제가 이룰게요. 미선은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리고 1년 후, 태우는 15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하버드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학교로 왔습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미선은 통지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태우야, 내가 하버드를. 엄마, 나 해냈어요. 모자는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간의 고통, 15년간의 인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사모 혜진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하버드 합격? 네, 사모님.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식모 자식이?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못 가. 사모님, 미국까지 가서 잘난 척 할 거야? 안 돼. 포기해. 하지만 장학금이. 혜진이 미선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태우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태우야. 태우는 15살이었지만 키가 이미 183cm였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태우가 사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히 나를 쳐다봐? 저는 갈 겁니다. 하버드. 뭐? 제가 피땀 흘려 얻은 기회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혜진이 태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이 자식이. 혜진이 다른 손으로 때리려 했지만 태우는 피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참았어요. 맞고, 굶고, 추위에 떨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버드 가서 꼭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갈 거예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모 자식이 감히 내게 대들어?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태우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태우야. 괜찮아요. 나갈 때도 됐어요. 두 모자는 관리인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15년간의 삶. 하지만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 차민수가 관리인 숙소로 왔습니다. 태우야. 회장님.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어디를 나간다고 그래? 사모님이. 민수는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본 아들. 키도 크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빼닮은 얼굴. 태우야. 태우는 회장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버드 합격했다며? 축하한다. 태우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유학 자금으로써. 필요 없어요. 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에요.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벌 겁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태우야. 그리고 회장님. 태우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맞아도 제가 굶어도 못 본 척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생색을 내시려고. 차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할 겁니다. 당신 없이도. 태우는 돌아서서 엄마와 함께 관리인 숙소를 나갔습니다. 차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우와 미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 하지만 두 모자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으니까. 엄마,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너무 든든해. 태우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하버드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보낼게요. 엄마는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돼요. 태우야,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 손 봐요. 얼마나 거칠어요. 엄마 나이가 이제 43살인데 나이보다 더 많아 보여요. 다 그 집에서 고생해서 그래요. 태우야. 엄마, 2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2주 후 태우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엄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태우야, 밥 잘 챙겨 먹고. 네, 엄마. 아프지 말고. 네. 그리고 태우야. 엄마가 태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 이건 엄마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받은 거야. 내가 가져. 엄마.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해. 태우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 태우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엄마를 위해서. 하버드 경영학과. 태우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태우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안녕, 난 제이슨이야. 넌? 차태우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태우는 여권 만들기 전 차민수 회장의 성씨로 바꿨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멋지네. 환영해. 제이슨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태우, 같이 공부하자. 그래요. 태우는 하루 18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서관에서 정리와 과외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엄마께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태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나 건강해요. 2016년 태우는 2학년 과수석을 했습니다. 교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군, 당신 논문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맥킨지 인턴십에 지원해 보시겠어요? 맥킨지요? 네. 추천서 써드릴게요. 태우는 맥킨지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여름 방학 3개월을 이용한 컨설팅 프로젝트 팀에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뛰어난 분석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태우, 졸업 후에 우리 회사에 오지 않을래?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 여기서 일하면 연봉 1억 5천은 받을 텐데.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2018년 4학년 태우는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주제는 한국 가족 기업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논문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습니다. 차군, 축하합니다. 당신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생 연설을 해주세요. 2018년 5월 하버드 졸업식. 태우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태우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차태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요. 제 어머니는 식모였습니다. 저는 큰 저택 뒤편의 작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셔서 제가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성공하겠다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정의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태우는 무대 아래를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태우가 비행기 표를 보내줬던 겁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태우는 미선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큰 형 태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남몰래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말해주던 사람, 사람이 따뜻하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태우는 비행기 안에서 태민 형과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우는 시립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차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태민 형님. 태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앉아. 여긴 집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태민이 태우 옆에 앉았습니다. 중3 수학이네. 네. 혼자 공부해.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알았습니다. 학원을 갈 수 없다는 걸. 내가 가르쳐 줄까? 네. 태우가 놀란 눈으로 태민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형님이 저를요? 응. 나 수학 잘해.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받았어. 와. 태민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태우를 만났습니다. 비밀로 하고. 태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아, 이해했어요. 너 머리 진짜 좋다.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네. 감사합니다, 형님. 태우야. 네. 집에선 형님이라고 불러도 여기선 그냥 형이라고 해. 하지만 우리 둘은 여기선 그냥 가족이야. 재벌집도 식모 자식도 없어. 알겠지?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형. 태민은 3시간 동안 태우를 가르쳤습니다. 수학뿐 아니라 영어, 과학, 모든 과목. 형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우야. 네. 사실은 태민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 입장을 조금은 알아. 네. 나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 형님이요? 응.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으셔. 태환이만 챙기시지. 나는 공부를 잘해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고, 태환이는 중간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태우는 처음 알았습니다. 재벌집 아들도 아픔이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돼.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형? 태우야, 넌 혼자가 아니야. 형이 있어. 태우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형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태우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10살에 6학년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축하해줬습니다. 태우야, 축하해.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형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못했어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태우야, 너 이 속도면 중학교도 조기 졸업할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럼 18살에 대학 갈 수 있어. 18살에요? 응. 그것도 해외 대학. 장학금 받아서. 태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형, 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형이 끝까지 도와줄게. 태민과 태우의 비밀 수업은 더 집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수학, 영어, 과학, 역사, 모든 과목. 태민은 자신이 받은 과외 내용을 그대로 태우에게 전수했습니다. 태우야, 영어는 매일 해야 해. 하루 2시간씩. 네. 그리고 이 책들 읽어. 내가 빌려줄게. 태민은 자기 방에서 책들을 몰래 가져다 줬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양서적, 영어 원서. 형, 이거 들키면. 괜찮아. 조심할게.
미국을 출발한 지 9시간 후 태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1세에 하버드 경영학과 수석 졸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